오늘은 먼저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죠. 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저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려는 일종의 이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을 거래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MBC 기자 출신인 이 장인수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두고 친명계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김어준 씨와 장인수 씨가 말하고 있는 이 고위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말 실존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게 진짜 존재하는지 아니면 친명계 주장처럼 근거 없는 음모론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정면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서 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러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이 검찰과 관련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죠. 이른바 공수처 출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적이 있었고요. 이 고위 관계자가 실존하냐 아니면 뭐 한준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음모론이다 뭐 찌라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네. 사실 법적 대응하겠다. 이 네 글자면 되는 거예요. 법적 네. 대응. 저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적 대응하겠다. 또 한준호 의원이든 뭐 청와대든 뭐 혹은 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도 법적 대응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파출소라는 곳에서는 이런 일만 있으면 막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민주파출소에서도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장인수 기자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떠한 녹취록을 갖고 있을지, 뭐 통화 제보를 갖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실관계가 재판을 가던 수사를 가던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다라고만 하고 있지 법적 대응을 못하는 걸로 봐서 뭔가 실체는 있구나, 실존은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하기에는 장인수 기자의 그 증언, 의혹 제기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검사 다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진우 씨가 이거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느라고 다시 반문하니까 아니다. 그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지만 뭐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 그러나 그건 팩트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자신 있게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만 봤을 때 확실히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그 백혜련 경정의 수사팀 파견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으로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실제 사례를 준비하면서 공개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이 음모론이라고 또 민주당이 치부할 수가 없는 게 김어준 씨 유튜브에 지금까지 국무총리부터 상임위원장, 뭐 장관까지 다 나가가지고 인터뷰한 것 아닙니까? 이 음모론을 자루는 언론사를 계속 키워준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거 한낱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민주당 자기부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어준 씨 측이 이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의혹을 꺼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 장인수 기자가 장인수 씨 이분이 본인의 유튜브도 운영을 합니다. 뭐 저널리스트 운영을 하는데 희한한 건 보통은 기자가 내가 단독이 있다. 그럼 본인의 유튜브에서 터트리는데 그렇지 않고 오전에 김어준 방송에서 터트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자기 방송에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은요 사실은요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단 말이죠. 두 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김어준이라는 뉴스공장이라는 걸 매체로 사용한 거고요. 그 방송을 보면 4명의 패널이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뭐 그 장인수, 뭐 주진우 한 분 또 이렇게 4명의 패널이 있고 김어준 씨가 있는데 장인수 씨가 이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팩트 체크 된 거예요? 이 사람 위험하겠네?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하는데 네. 아무도 그 잡음이 안 들어가게 주민을 해가지고 그 김어준 씨가 그냥 진지하게 듣고 있고 네. 이게 모두가 다 어떠한 목적을 두고 연출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 개혁안 비단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청 대전에서 있었던 지난주에는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뉴스공장하고 한바탕 했고 또 지지난주에는 김어준 그 본인이 대통령 싱가포르로 간다고 얘기했다가 뉴스공장에 출입 정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야 우리 이 정도 파급력 있어 하고 전반적인 대통령 혹은 정무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 파급력 있어 보여준과 동시에 또 검찰 개혁안에 대한 뭐 선전포고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전에 개인 유튜브에서 이 정보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복했다면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뭐 명실상부한 언론사가 맞거든요.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데스킹 역할이 있을 거고 데스킹 역할에서 이 정보는 다루면 된다 안 된다라고 게이트키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정보가 낱낱이 그냥 공개됐다라는 것은 김어준 씨의 의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부 안과 그 강성 어떤 의원들의 이 반발 내지는 그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이 공소취소 사건, 특히 검사를 악마화하는 이 실제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도 저 이해할 수 있겠다고 좀 보고요. 전 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과민 반응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성호 장관도 어쨌든 그 항소포기 국면에서 검사들을 상대로 신중하게 선택하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서 간접적인 암묵적인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들도 노골적으로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과 가까운 그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암장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107명의 공소취소 모임이 발족했을 때 107명이면 이것은 당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것과 의원들의 공소취소로 인한 사건의 암장이라는 그 나쁜 의도와 이 장인수 기자의 의혹 제기가 뭐가 다를까? 사실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본인들 스스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만약 정말로 네. 말씀대로 장인수 씨 주장처럼 이 뒤에서 검찰과 이 공소취소와 관련된 거래가 있었다면 이거 네. 단순한 이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네. 정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야 하는 이 사법 정의나 시스템 네. 정치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핵폭탄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장인수 기자가 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하도 얘기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담당 그 얘기를 들은 검사들이 아니 그럴 거면 명확한 법적인 수사 지휘를 내리세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 재판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하고 있는 공판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내리세요. 공소를 취소하라고.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약간 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가 안 됩니다. 1심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만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핵폭탄급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고 저는 검사들이 이 거래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안 되죠. 그 보안 수사권은 이미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내려와서 공소 좀 취소해줘라고 하면 그러면 수사 개시권 다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러면 공수처 권한 중에 몇 개는 검찰로 다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야지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래를 해서는 검찰의 기계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그 사법 정치, 사법 개혁, 뭐 이재명 대통령의 X에다가 글 올린 거, 뭐 권력 잡았다고 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지금 허투루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공소를 실제로 취소시키기 위해서 국정조사안까지 제출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어서 과문하지만 국정감사법, 국조법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사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이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107명의 의원들이 법까지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충분히 해석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쁘냐?
아니면 장인수 기자가 저널리즘에 입각해가지고 이 자신의 취재 내용을 이렇게 의혹 제기한 게 나쁘냐라고 경중을 비교했을 때 전 전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국정조사법, 국정감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법부터 고치겠네요. 그 법부터 고쳐서 수사 중인 사안, 재판 중인 사안도 국정조사할 수 있다. 우리 다수당이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스탠스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네. 이제 반칙으로 기소됐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자체를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장동 사건 실체가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장동 업자들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물론 상소포기 당했지만 추징금도 있고 처벌받고 있어요. 위례도 마찬가지고 성남 FC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과 연관된 모든 사건들 특히 대구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평화부지사가 1, 2, 3심 공이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냥 녹취록 속에서 뭐 재창희형, 정진상 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이 조금 달라졌다고 조작기소라고 비약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국민들이 잘 판단해 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셨지만 정성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반칙으로 기소된 것이라면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반칙이라는 거를 심판이 판단해야지. 정성래 대표 주장에 의하면 상대편이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편이 야 니네 골 반칙이야라고 주장을 한다는 건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 판단해야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 법률과 뭐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아니라 심판이 이것을 네.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좀 따져봐야 할 게 지금 상황을 보면 여권 핵심 인사들이 김어준 씨 발언 하나하나에 좀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김어준 씨 주장에 김민석 총리도 즉각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 이제 김어준 씨 뉴스공장이 오래 갈 것이냐, 겸손이 힘들다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겸손은 힘들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있는 거기서 뭐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특위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 유튜브 특위도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유튜버 이틀막법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김어준 뉴스공장이 1호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청와대에서 유튜브 코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이 정도 발언이 나오면 노란 딱지 붙여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너네 규정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예 근거도 없는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 라고 해가지고 노란 딱지 정도로 일단은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이 나라가 지금 그 유튜버 그 언론사죠. 뭐 유튜버 언론사에 너무나 좌지우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이 방향성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김어준 씨와 이제 김민석 총리의 갈등으로만 국한되다가 이제는 좀 확전되는 모양새고요. 사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만 이슈를 다루다가 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다뤄진 이슈는 공소 취소만이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직접 지시했다라는 의혹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끝나면 이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까지 사실 수사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어떤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갈등은 확전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결국 명청 갈등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질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그렇고 김어준 씨가 반대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본인의 어떤 지위 그리고 본인의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스피커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인증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감행할 거다라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 일단은 이것 때문에 당분간 공소 취소는 안 될 거예요. 공소 취소라는 프로세스가 결국 공판검사가 거기서 취소장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아하. 공소를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공판검사가 누군지는 검찰청 홈페이지 가서 자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5개의 재판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정지됐잖아요. 공소 취소하려면 재판이 다시 열려야 돼요. 그 공소 취소장을 제출하고 판사가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판도 열려야 되고 또 그 검사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인수 기자가 이거 여기 암묵적 거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하면 모양새가 좀 굉장히 이상하게 됐다. 오히려 공소 취소가 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공소 취소한다고 이게 제출하면은 네. 오히려 재판이 열리는 건가요? 그렇죠. 재판이 열려야 돼요. 아마. 근데 공소 취소라는 게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법에 있는데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아하. 저는 그 변호사 10년 정도 했죠. 하면서 공소 취소를 했대라는 거는 그 어떠한 변호사 카톡방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아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소 취소를 한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문화된 규정인데 아마 그 검찰청 내부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서류를 어떻게 써야 돼? 조차가 힘들 겁니다. 공소 취소의 이유를 써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단순하게 공소를 취소하겠습니다 쓰는 게 아니라 이 공소가 어떻게 잘못돼서 취소합니다. 이걸 써야 되는 것인지 그 항소장 내고 항소 유서 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당분간은 공소 취소를 못했다. 이 장인수 기자님이 아주 그냥 찬물을 끼얹었다. 공소 취소 모임에 이것 때문에 더더욱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진범이 잡혔을 때.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해당 피고인이나 해당 사건 당사자가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공소 취소고 특히 역대의 정치적 사건에서 공소 취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소 취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인 거고 이게 이제 여권 내에서 같은 목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공소 취소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뭐 정략화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제는 장인수 기자가 이렇게 공소 취소 암묵적 거래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오늘은 다른 패널이 이건 탄핵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위법적인 행위를 해도 직권남용을 해도 탄핵인데 위법 플러스 위헌적인 행위까지 한 거죠. 내 사건 공소 취소를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이다라는 단어까지 나와서 이게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굉장히 눈덩이로 굴러갈 것이다. 지금 고유가, 고환율, 우리가 관세 얘기해야 되는데 그 민생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공소 취소 얘기만 이거는 사실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X에다가 한마디 쓰면 돼요. 공소 취소하지 마라. 나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 혹은 아니면 그냥 재판 지금 열어라. 당당히 재판 받겠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 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